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통신 자료 조회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회 건수 확인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한 230여 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 10여 개 언론사 기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7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일부 일반인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3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런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 수사기관에서 늘 해오던 것들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인가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이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검찰이 통신 자료 조회한 게 282만 건입니다. 280만 건. 예, 280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30명 정도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래서 이제 불법 사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통상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하게 되는데 조회하는 방법은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조회하는 것과 사실을 조회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아예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데요. 통신 제한 조치는 감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신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언제 통화를 했는지, 문자 메시지 언제 보냈는지, 발신 기지국이 언제인지 이것까지 확인하는 거고요. 통신 자료 조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자 정보 있잖아요. 통신사 가입할 때 그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죠. 주인이 누군지, 주소지가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이걸 확인하는 걸 통신 자료 조회라고 합니다. 통신 자료 조회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공수처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장은 좀 일단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손준성 검사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한테 누가 지시를 했느냐, 윗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 내역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윗선은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발장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들어가다 보면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발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성윤 고검장 고발장 유출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고발장을 유출한 검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기자한테 주지 않았겠습니까? 기자가 언론사 내부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 관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와 연결되는 또 기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다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망식 수사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사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 검찰 출신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런 기관에서도 기존의 수사기관이 했던 수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은 아주 강하게 논쟁 중인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다 수사에 필요할 때는 하겠죠. 절차에 따라. 만약에 근데 그것이 과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지 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아시다시피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지금 겨우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78명,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는 9회의 불법 사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청년들의 불법 사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모자들에 대해서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왜 말이 없느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앞서 그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본부장
기자회견 중에 후보와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에서는. 근데 이것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불법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당시에 뭐 그 국정원에서도 이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거나 그 이상의 것도 뭐 사실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가 정말 수사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조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설프게 수사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 다만 이 사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검사나 판사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검사 2,200명, 판사 2,400명하고 싸워야 될 조직이 검사 25명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4시엔 서사건건